이제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검수완박 이 법안은 대통령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공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법률 공포 권한을 가진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고 입장을 전달하는 그 현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 퇴임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기자가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답도 못하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도 없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검수완박법을 왜 임기 말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럼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검수완박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수도권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이 반대한다고 대답을 한 건데요. 자, 눈길이 가는 점도 있습니다. 연령별 찬반 결과를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도 반대 의견이 꽤 높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글쎄요. 이 부분은 의미가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 투표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찬성이 더 높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아마 있을 겁니다. 나중에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는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설명도 없었고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결국은 공약이었으니까 임기 말이라도 지키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선거 이후에 갑자기 나온 이슈가 돼버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하나, 왜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나라 74년 동안 이어왔던 이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이렇게 뒤바꾸는 것을 네. 이렇게 어찌 보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시키는 것, 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납득을 못 시켰다라는 것, 네. 그 부분들이 이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론가님, 일단 뭐 여야 관계에서 상대 당을 설득하거나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납득시키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과정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네. 그런 아쉬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일단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검찰개혁이라는 화두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단계적 절차를 한번 또 밟았단 말이에요. 그때 물론 수사 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중간 과정이라는 게 한 번 더 있었는데 또다시 뭔가의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것처럼 네. 그걸 또 민주당이나 현 정부가 야기한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개혁 피로감이 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그 형사사법체계 70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 피해가 또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뭐 대검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또 하기에는 조금 좀 시간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고요. 제가 직접 가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거나 또 경찰 수사를 받고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아마 이게 법조문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피부로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혹여나 뭔가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불안 심리 같은 것도 좀 일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어제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 망신주기라면서 검찰공화국의 시작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압수수색한 건데 왜 검찰을 지금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당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걸 검찰에서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아하. 그다음에 이제 다시 강제 수사에 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자체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강제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전에 이미 다 논란이 됐던 상황인데 수사 네. 진척이 거의 없다가 대선 끝나자마자 마치 보란 듯이 뭔가 네.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번에 김혜경 씨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게 뭔가 수상하다 이제 이런 거고요. 뭐 형평성 문제 제기하는 거죠. 불만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허위 경력 부풀리기 뭐 이것도 사실 서면 조사로 대처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건 그 자체에서 수사를 하는 건 한다 하더라도 뭔가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사의 형평성의 문제로 봤을 때 이거 형평성이 맞지 않다. 뭔가 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의심하고 있는 네. 거죠. 네, 일단 수사 형평성 문제는 일단 혐의가 있어서 수사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이쪽도 수사했으니까 이쪽도 무조건 수사해야 된다 쪽으로 생각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왜 시작이 된 거냐면 이제 지난 9월에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그리고 나서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했어요. 아하.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이제 검찰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성남지청장 박은정 차장이 그 당시에 밑에 차장 검사가 계속 이건 우리가 직접 수사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뭉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대검에서 올해 2월에 김호수 지금 체제에서 저 총장 체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수사가 아니라 보완 수사 요구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요구한 것을 경찰이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이번에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대로 고발인의 이의 신청 권한을 박탈하면 이 압수수색도 없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이 고발인의 이의 신청 삭제된 부분도 이 사건과 직접 연관이 되는 사례였군요.